안녕하세요. 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예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좀 추워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이 오는 만큼 낙찰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열심히 입찰하셔가지고 좋은 물건 많이 낙찰 받으시는 소식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한번 다뤄볼 주제는 지분 경매입니다. 소액으로 아파트 지분이나 빌라 지분 이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지분 경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입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주님은 지분 경매 혹시 낙찰 받으신 경험이 있나요? 네, 제가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된 게 2019년 이렇게 MJ 대표님을 만나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9년이네요. 경매를 계속 여러 건 낙찰을 받다 보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또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매 낙찰을 받고 나서 좀 더 어려운 걸 하고 싶다라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욕망 때문에 초보 또 소액으로 경매를 하시려는 분들의 특징이 조금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물건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지분 경매가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장점과 단점과 리스크를 정확하게 조금 아시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일단 지분 경매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매를 시작할 때는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학원을 와서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경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강의라든지 유튜브에서 듣고 젊으신 분들이 소액으로 아파트 지분 투자나 토지 지분 투자 이런 거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지분 경매는 경매 기술이라기보다는 협상의 기술이더라고요. 협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일반 물건조차 명도나 매도를 해보지 않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초보자분들이 네, 바로 지분 협상을 경매를 바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시간 대비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물론 경매를 오래 하셨고 그 지분 경매나 특수 물건이 맞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보들이 첫 번째로 적은 비용, 작은 투자금 때문에 지분 경매는 조금 조심하셔라. 네. 제 생각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100% 이기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산다 했을 때 그 나중에 방안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산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10개를 입찰하면 10명이 모두 내 거를 사질 않거든요. 만약 5명이 사고 5명이 내 물건을 안 샀을 때 거기에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분이라고 했을 때 정말 좋은 물건을 진짜 싸게 사버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전부.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연관 많죠. 지분 경매를 2020년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땐 장이 좋았으니까 그때는 그 소유자분이 사셨거든요.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호재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셨는데 지금은 자기 집이 안 팔리는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지분 경매도 부동산 경기를 탄다. 맞아요. 그래서 지분 경매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내 지분을 안 샀을 때 어떤 케이스로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상대방 지분을 내가 산다. 그러면 비용이 더 늘어나네요. 완전 싸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70%로 샀다고 해도 상대방 지분을 100%로 사가지고 판매를 해버리면 거의 수익이 안 난다라는 게 굉장히 많죠. 상대방의 지분을 사야 되는 거면 투자금이 더 늘어나고 또 지분 경매 자체가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사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에요, 지분은. 그럼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온 돈을 다 넣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소액이라고 할 수가 없고 기간을 줄이는 싸움인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리스크가 굉장히 강한 게 확률이 100%가 안 되고 거의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분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거의 99%는 10개를 하면 5개가 물리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저는 뭐 한 번 딱 해보고 아예 안 하거든요. 지금은 제대로 된 100%의 물건도 사실 팔기가 힘든 시장에서 그렇죠. 지분을 사서 협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첫 번째는 상대방 지분을 사거나 두 번째는 그냥 내 거랑 네 거랑 같이 팔자. 서로 내놓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나도 안 팔고 니도 안 팔고 그냥 끝까지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공유물 분할 청구로 경매를 하면은 2년이 걸려버리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회비용과 수익률이 이제 완전 제로로 가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할 필요가 없다.
지분 투자를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건데 제 기준에서는 숲을 보고 경매를 나무로 활용해 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수익을 창출을 하면서 배워가야 되는데 협상을 하는 단계를 똑같은 걸 계속 해봤자 어차피 물릴 게 뻔한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수 물건이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맞아요. 그래서 약간 배고픈 지식인이라고도 되게 많이 하고 저도 그 단계를 겪었었는데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고 계속 그런 특수 물건이나 법이나 이런 걸 공부해버리면 수익하고 굉장히 멀어진다는 거를 이제 지분 경매를 받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 물건들이 눈에 안 보이고 법정 지상권을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과 멀어지고 그래서 맞아요. 경매 네. 시장을 떠나고 왜냐면 돈을 못 벌거든요. 사실 호불호가 되게 많이 걸리는데 왕초보 분들은 제일 팔기 쉬운 아파트를 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 사고 팔아도 사실 수익이 별로 안 나거든요.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런 단기 수익을 좀 내면서 그 다음 저는 종목을 차라리 바꾸면서 단기 투자를 배워가는 게 좀 더 맞지 않냐. 종목이라 하면 아파트를 빌라도 한번 팔아보고 주택도 팔아보고 주거용을 한번 다 해본 다음에 상가로 넘어가고 토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특수물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뭐 지분이나 묘지나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다가 진이 빠져가지고 1, 2년 걸리면 경매를 떠나는 이유가 되게 많이 돼서 하다 보니 또 좋은 얘기는 안 나오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초보분들은 어려운 특수물건, 그러니까 지분 경매에 첫 번째로 도전을 하지 말되 아파트를 먼저 시작을 하고 종목을 바꿔서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로 지분 경매를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처럼. 그럼 정말 싸게 받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아니라 예. 경험이 조금 쌓이고 나서 그런데 니즈가 있다면 싸게 받아라.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지분을 하더라도 부동산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보시고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은 지분 경매 하셔도 되는데 확실히 좀 싸게 받으시거나 그리고 항상 물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라라는 거고요. 그래도 대표님 지분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네.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정말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분들이 지분을 하기에는 단계나 기간이 길지 않나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단계 종목들을 다 하신 다음에 천천히 좀 지분 경매에 입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생 초보들이 하지 말아야 할 예, 내용들이기 생초보, 때문에 왕초보. 그렇기 때문에 지분 경매는 조금 조심하셔라. 예. 대신에 나중에 공부하신 다음에 도전하셔라.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한 번씩 뭐 경험해 보시면 좋겠지만 굳이 거기에 뭐 몰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오늘 이상 지분 경매에 대해서 MJ 경매스쿨에서 알려드렸습니다.